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골든마수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31일에 매수했던 SGNG 종목인데요. 원전 관련주로 4월 말부터 상승 추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이번 주 모두 다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고 목요일 날 최고가 오르면서 12% 넘는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난 AS 는 보유 의견 주셨는데 매도로 사인 주셨나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왔을 때도 사실 그 목표 수익률을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했는데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너무 빠르게 그 목표 수익률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상 매도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보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또 한번 이제 SGNG가 다시 목표 수익률을 넘었어요. 재차 넘으면서 이제는 매도를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매도 주문을 걸어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원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질문일 수도 있지만 힘든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국빈 방문하면서 좀 좋은 성과나 이런 것들을 더 원전 쪽에서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 관련주 친구들한테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지금 보면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고 19,480원까지 찍어준 다음에 지금 15,520원까지 내려와 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전 친구 중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재간둥이라고 할 수 있는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씁쓸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화장품 관련주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발언 이슈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원전도 저는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안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GNG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관련주이긴 하지만 다른 원전 관련주 친구들에 비해서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같은 10%의 수익 실현을 한다고 해도 지금 SGNG에도 10% 수익을 냈습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각을 크게 받든 크게 부각을 받지 않든 우리는 결국 목표 수익률을 터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건데 되도록이면 그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아직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공략을 들어가서 우리가 편하게 그 목표 수익률을 터치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좋다. 그리고 원전을 보유를 하셨거나 아니면 아직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좀 기다리신 다음에 자리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공략에 들어가시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24일에 매수했던 DLENC입니다. 지난 4월 26일, 4월 말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매수 후에 최고가 터치하면서 36,600원까지 달성하면서 이 종목도 15%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네, 그러니까 DLENC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DLENC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실 저는 차트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중요해요. 차트는 중요하지만 골든마우스한테 있어서 차트는 그렇게 중요한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 DLENC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매수한 구간이요. 제가 선을 그어 드리겠지만 요런 구간이요. 지금 우리가 매수했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고요. 매도했던 구간 자체가 이런 구간입니다. 보시면 그냥 정말 뭐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을 보신다라고 하면요. 자리 자체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자리 지금 보시는데 무서우신가요? 무서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월봉상으로 큰 흐름을 볼 때 월봉을 보는데 월봉상에서 이런 자리 자체가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네. 이런 자리에서 매수 그 추천을 드렸던 거 또 뭐가 있었죠? GSE도 있었어요. 대체로 다 그렇게 그렇죠. 했었나요? 대체로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대체로 다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복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포인트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복귀를 안 하셨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애초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편하게 정말 10%, 15%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편하게 내가 정말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그냥 매도 주문만 걸어두면은 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DLNC도 요런 거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 차트로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혼자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거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틀려지고 수익금이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또 골든마우스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고 또 편안하게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종목 SGNG도 마찬가지고 DLENC도 저점에서 안전하게 매수해서 수익 내는 종목들 추천 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목표 수익률 뛰어넘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 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6일에 매수했던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바로 다음 날 수익률 달성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음 주 내로도 도달할 것을 예상 주셨고요. 네. 어제도 장중에 12% 보였고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데이터 네. 솔루션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익률 목표 수익률 자체도 5%밖에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단시간 안에 5%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리고 TV 방송이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 주문을 좀 미리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 주문. 그러니까 정말 1분, 2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뭐 100%, 200% 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률 자체가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 시작 전이나 아니면은 정말 장 시작하고 나서 1, 2분만 시간을 내주시고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시고 다르게 편하게 일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12% 이제 쭉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이제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와 주긴 했는데 사실 이게 어제 또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네. 이 데이터 관련주 친구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계속 바라보지는 마시고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소프트센입니다. 주식 분할 후에 거래 재개된 종목인데요.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자, 소프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어요. 네. 액면 분할하라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주식 계좌를 열어봤을 때 계산이 되셨을 거예요. 이미 그 증권사 쪽에서 계산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금액 자체가 이렇구나. 근데 이제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액면 분할을 소프트센 자체가 액면 분할을 한 게 악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단지 소프트센의 우선주의 상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상장 조건 자체가 우선주가 이제 20만 주예요. 20만 주. 근데 소프트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14만 주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6만 주 정도가 부족했던 건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부터
액면 분할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가이드라인도 좀 새롭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손절가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근데 사실 하향 조정은 했지만 그러니까 하향 조정은 했고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들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왜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해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인원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챗GPT 또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대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거를 보전을 하고 그거를 사람이 아닌 AI 또 챗GPT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냥 우리는 욕할 수가 없어요. 시대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고 뒤처진다라면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죠. 네. MP3 플레이어 그리고 맞아요. 이런 것들 네. 정말 역사 속으로 없어졌다고. 사라진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에 당연하듯이 그 등굣길이나 아니면 출근길에 이어폰 끼고 사용하던 제품들 지금 사용하시나요? 안 사용해요. 다 스마트폰에 멜론 듣고 뭐 유튜브 듣고 뭐 요런 지니뮤직 듣고 요런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챗GPT 다 모든 기업들에서 다 사용하고 사용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단지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지금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손절가는 580원을 하향 조정하고요. 아직 이 조정이 좀 끝나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러니까 2차 매수에 할 때 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센 액면 분할 후 손절가 변경했습니다. 하향 조정해서 58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AS 도와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추가로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공대원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9일에 매수했던 로봇 감속기 관련주 SP 시스템스입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계속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12,300원 지지선 제시해드리면서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해보자 의견 주셨고 오늘 장중에 15% 상승 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더 올릴까요? 일단 SP 네. 시스템스를 설명하기 전에 그때 지난 방송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네. 전기차가 잘 가고 전기차 부품이 잘 가고 자동차 부품 잘 갈 때 결국에는 그거를 만드는 건 나중에 로봇이 부각이 돼서 네. 로봇주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현대차에서 공시가 나왔죠. 울산 공장에 한 2조 정도를 하반기쯤에 착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거를 전기차를 만들 때 로봇으로 좀 자동화, 상용화를 한다고 해서 오늘 좀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좀 투심이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은 4월 19일 날부터 좀 단기 지지선 부근을 21선 부근을 다 이탈을 하면서 좀 투심이 좀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투심이 좀 개선된 흐름이었고 주봉상, 일봉상은 이탈했지만 그때 주봉을 보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스권은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12,400원 부근에서 15,300원 이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보유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와서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하면은 뭐 23% 정도 급등세를 보였네요. 들고 계신 분이 있더라면은 좀 박스권을 좀 띄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오늘 15,000원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올 때 12,40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15,000원 선 보유하셨다면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부품들 잘 가면 로봇 관련주 잘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T-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오늘 응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 중에는 모두 플러스권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 또 8%나 오르기도 했는데요. T-로보틱스는 좀 상승력이 좀 부족했네요. 네, 이것만 빠지더라고요, 유독. 네. 나머지는 뭐 레인보우라든지 네. 나머지 관련주들은 잘 가는데 이것만 유독 좀 힘이 없는 흐름이었고, 근데 다만 과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본다면은 과거에 눌림을 줄 때도 이 구간에 또 한 4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오름세를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 뒤에도 눌림 줄 때도 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21선 부근에서 맴돌다가 그 다음에 슈팅이 나왔었죠. 예, 과거 기록을 참고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가 또 다시 21선 부근인데 한 2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는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것도 주봉상 본다면은 지금 몸통 부근까지 본다면은 13,900원 부근에서 지금 15,600원 부근까지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지만은 이번 주까지는 좀 이것도 박스권 얘기하면서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속적으로 매 주마다 반복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기 때문에 17,000원까지는 보이지만은 일단 이번 주까지 좀 흐름 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더 지켜보는 것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12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AS 때 좀 불안한 시장 장세와 맞춰서 정리해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네네. 3거래일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네, 아니다 다를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이제 매도 사인 주시고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좀 웬만하면 시장에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는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CPI를 앞두거나 그쵸. 혹은 PPI를 앞두거나 혹은 이제 FOMC 금리 인상 발표를 좀 앞두거나 이런 빅 이벤트 파월 의장이 좀 연설을 앞두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좀 밀리는데 지금 현재 내일 이제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되죠. 물가가 예상치보다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일단 강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는 21선을 네. 일봉상 좀 이탈하는 흐름이지만은 다만 이제 주봉을 본다면은 전고가 부근이 지지 라인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한 요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돌파를 못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한 요 부근이기 때문에 네. 다만 4,900원 부근 4,900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4,900원에서 한 5,000원 부근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CPI 결과도 좀 보고 나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구산업 전고점 라인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보유하셨다면 4,900원, 5,000원 라인 지켜보시고요. 내일 밤 발표 예정인 CPI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6일에 매수했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도 최고가 수익률 34% 달성 후에 지난주 목요일 AS 때 리스크 차원에서 수익 실현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네. 어떤 이야기 또 주실까요? 네,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네. 범퍼라든지 뭐 플라스틱으로 친환경으로 만들고 현대나 기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지금 공장을 지속적으로 좀 건설한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일봉상 차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직까지는 단기 이평선을 좀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고 지금 지난 이제 지지선 구간인 한 6,000원 부근까지는 지속적으로 눌리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보유하고 네. 있으신 분들은 홀딩 의견, 이것도 자동차 부품주나 혹은 뭐 전기차 부품주 관련 업종들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뭐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조차도 지금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이상은 뭐 지속적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함께 해주신 공대원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